녹화 그만해. 어? 녹화 그만해 너. 선생님 뺨을 때린 거죠. 그 다리에서 동생 머리를 이렇게 확 쥐어가면서 야씨 이랬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윤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학교를 못 간 아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거부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아이 중에 학습 거부증을 앓고 있던 친구가 있어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함께 공유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한글이 너무 안 된다 어머니. 그래서 선생님이랑 남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킨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던져버린다거나 구겨버린다거나 선생님이 지금 저에게 아동 학대를 하고 계신다. 내가 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이거를 지금 하라고 하느냐. 선생님 뺨을 때린 거죠. 그 다리에서. 뭐 이거는 매일매일이 전쟁인 거예요.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하루는 애 붙잡고 울어도 보고 막 애걸복걸도 해보고 왜 이러냐고 도대체. 갑자기 자는 동생 방에 들어가더니 동생 머리를 이렇게 확 쥐어가면서 야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아이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야. 들어가 보자. 짠. 이거 검은색 스파이더맨이다. 베놈 알아? 이쪽으로 앉아보고 아무거나 그려봐. 선생님이 다른 거 하고 있을게. 다 되면 얘기해줘. 근데 이거 녹화 중이에요? 이거 녹화 중이지. 녹화 그만해. 어? 녹화 그만해 너. 녹화 그만하라고? 기분 나빠 뭔가. 기분 나빠? 자, 첫 번째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오늘 녹화하는 건 모르고 왔어?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 자, 만약에 진짜 촬영에 대한 사정고지가 안 되었었다라면 아무리 아이라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이 요구가 정당한 거예요. 그러면 주영아 잠깐만 기다려. 선생님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올게. 네. 어머니, 혹시 주영이한테 오늘 촬영 얘기는 안 하셨나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영이한테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먼저 할게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있잖아요. 아이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오는 것과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들이미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주영이 말대로 엄마가 주영이한테 얘기를 안 해줬다 그러시네. 그래서 선생님이 주영이한테 물어볼게.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 만나서 수업하잖아. 유튜브에 이렇게 나갈 수 있어. 혹시 주영이는 이거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가지 않은 게 아니라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세요. 이렇게 모자이크 하는 거 괜찮아 이거는? 네. 괜찮아? 이거는 모자이크 된 대로 해줄게. 알았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아이가 이 상황에서 끝까지 동의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촬영을 접어야겠죠? 어쩌면 이 친구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상당히 민감한 기질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지금껏 어쩌면 어른의 결정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한테 많은 것들을 절차 없이 통보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I am 가면라이더. 가면라이더! 이거 막을 수 있어. 임포스터를 찾았다! 자, 확실히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기고 나니까 아이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아요. 자, 아마 한글을 아직 못 쓴다라는 정보를 제가 사전에 접하지 않았다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수업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머님께 그 아이에 대한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맞아요. 한번 편안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좋아하는 거 잘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진짜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다르니까 사실 한글 공부를 이건 7세 때부터 꽤 긴 시간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약간 난독증일 수도 있으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쓰이고 고민이 되죠? 이해가 갔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를 만나던가 해야지만 풀릴 것 같고, 에휴, 이건 수업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만들기 열심히 해볼까? 네. 좋아, 파이팅. 아이. 좋아. 자, 두 번째 만나는 거라 한별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를 만났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해놓은 재료 알려주기 전에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선생님이랑 이거 아들의 한글도 살짝 한번 볼 거거든? 네. 자, 역시 자기결정권 침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전 고지를 좀 해줬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한글 교재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야. 네. 괜찮아? 공룡 모양. 공룡 모양. 파이팅. 네. 과연 수업도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될까요? 일단 어떤 재료 있어요? 오늘의 재료를 보여드릴게요. 톱니바퀴. 톱니바퀴. 아. 톱니바퀴는 서로 맞물리는 거. 맞아! 바로 그거야! 그렇지! 이걸로 여기 중간에 그렇지! 맞아! 아주 신이 났어요. 자,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아이인데 한글을 쓰지 않고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니까 두 가지 모습이 좀 생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가지고 돌리는 거. 하나만 돌아도? 좋아요. 어디 괜찮아? 하나만 돌아도? 좋아요.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불편함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는 능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느껴지는 불편함들을 잘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 이제 봐봐. 괜찮아? 괜찮아요. 어때? 잠깐만요. 그러려면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하고 싶어요, 바닥에. 오케이. 나는 여기로 간다. 자,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돕는 것, 작은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어때? 느낌 어때? 네, 좋아요. 화이팅! 자, 이제 슬슬 본론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 타임. 어떤 보너스? 봐봐. 가 오늘 이 안에서 있잖아. 제일 마음에 드는 애 한 마리만 고르면 딱 거기에 맞는 애만 가져갈 수 있어. 선생님 진짜 줄 거야. 네. 자, 이렇게 자기결정권 침해에 민감한 친구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팁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영역과 그 안에서 아이가 작게라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긴팔 긴 바지를 입어야 돼. 자, 엄마가 이 두 가지 옷을 골랐거든. 너가 어떤 게 제일 좋은지는 선택할 수 있어. 오늘 이 안에서 있잖아. 제일 마음에 드는 애 한 마리만 고르면 선생님 진짜 줄 거야. 작게라도 존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항상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안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해주는 거. 혹은 아니면 너가 하고 싶어도 몇 페이지 이상은 할 수 없어. 이런 얘기가 수업을 처음 진입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공룡카드 중에서 딱 하나만 줄 거거든? 네. 자, 반대로 우리가 만약 여기서 매달리듯이 민준아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러면 어떤 얘기 유발하기 좋아요? 싫어요, 그만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아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딱 우리는 한 마리만 할 수 있어. 더 이상 안 돼. 얘가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애 한번 골라볼래? 그리고 여기. 얘 맞아, 얘야. 이구아노돈도 있고 얘. 네. 그지? 그 다음 얘는 누구지? 누구 가져가 볼래? 근데 이걸 혹시 뒤집어서 무슨 영네? 자, 그러니까 아이 마음은 내가 지금 이걸 약속한 것도 알겠고 해야 되는 것도 명분이 다 있는데 기존에 했던 게 너무 재밌었고 이걸 더 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아직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아무리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할 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참아내고 하기 싫어도 약속한 것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약간의 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요거랑 엄마 갖다 드리고. 쿠키는 여기 있으면 좋겠다. 쿠키 여기에 놓고 싶어? 네. 그럼 쿠키만 여기다가 놓고 이 친구랑 얘는 엄마한테 갖다 놓고 하죠. 내가. 이야. 오! 우와! 아니 힘이 강한데요? 오! 188! 정리할 땐 이렇게 붙이고 간다. 엄마한테 잠깐. 갖다 드리고. 아! 으아! 오! 엄마 보여주자. 들어가기. 자, 지금부터는 시원하다. 공룡 한 마리를 얻어가는 게 미션이다. 딱 한 마리만 골라라.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쿠키랑 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 시간을 참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 나는 이미 많이 참았어.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자, 이 상황이 되면은 갑자기 이제는 해야지 라고 가면 다시 예전 상황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해 보셨나요? 운전할 때 막 달리다가 내가 만들기로 했던 그 욕망, 좋아하던 걸 했대 나왔던 그 욕망이 막 달리다가 전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환이 조금 느린 거예요. 쿠키랑 가슴을 깜짝 났어요. 쿠키런이 잡혀있다. 악마가 잡아갔어요. 좋아. 쿠키랑 날 구하자. 이 안에서 딱 한 명만 구할 수 있다. 더 이상 많이는 못 구해. 좋아, 공룡. 너네들 중에 제발 나를 구해줘. 가장 마음에 드는 친구를 고르시오.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저는 공룡에게 응.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어? 아이가 계속해서 들어올 듯 말 듯, 할 듯 말 듯 전환 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 아이가 결국은 너는 하고 말 거야. 물론 이럴 수 있어. 조금 걸릴 수 있지. 그 마음은 알아. 근데 넌 이걸 하게 될 거야. 자,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지세요. 지금 이 중에 3명을 구해줘야 돼. 누굴 구해주겠어? 박치기랑 카드레이더. 너로 정했다! 사이칸이야! 한 번 뭘 맞출 때마다 얘 에너지가 차가지고 얘 에너지가 다 차면 얘는 구해지는 거야. 없어. 자, 준비됐나? 자꾸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요. 이 봐봐. 자석을 살짝 그러면 옆으로 하고 싶은데.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수정해줄게. 알겠지? 자, 그러면 쿠키런 너도 지켜봐줘!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나를 끌고 가면 살짝 한번 반응해주고, 하지만 하면서도 내가 시켜야 될 것은 놓치지 않고 들어주고 단호하고 들어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민준아 하고 싶지. 그 마음은 알아. 그래, 너가 만든 거 되게 잘했어. 그 마음 알지. 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은 이거야. 내 이름에 자주 등장하는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써봐. 공룡버스 한번 쓸 때마다 나의 힘이 써질 거야. 혹시 이런 거 쓸 수 있나? 쓸 줄 알아? 드디어 연필을 잡았어요. 시오. 오, 시옷. 아. 그렇지. 화이팅, 화이팅. 바로 스티커 하나. 누워서 떡 먹기. 자, 아이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아이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한글을 하면서 엄마나 다른 선생님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한테 한글이라는 장르는 내가 지적을 받는 시간 정도로 인식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제 수업의 목표는 그걸 뒤집어주는 겁니다. 이번 20점짜리다.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막 속에서 이런 욕구가 올라올 수 있어요. 야, 민준아, 기왕 쓰는 거 있잖아. 좀 성의껏 써봐. 자, 다시 한번 예쁘게. 자, 이걸 버리셔야 돼요. 자, 이게 아이 입장에선 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그냥 형체만 맞으면 오케이, 괜찮아요. 비슷한 그림만 그렸다. 그럼 일단 오케이 해주시고 넘어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칸이야. 맞았어, 화이팅! 대박. 자, 물론 단계마다 달라요. 지금은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에 대한 좀 부담감, 거부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나중에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된 다음에 아이가 좋아하고 충분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야. 지금은 아니다. 20점. 좋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점수를 줄 때 조금 맛이 나게. 빰빠밤. 내 친구 동생의 이름을 지워줘. 이름은 5글자고 카라는 글씨가 있었는데 혹시 너 이름 지워낼 수 있어? 카가 들어가는 5글자. 자,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아는 글자를 창조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5글자니까 카? 카. 오, 그렇지. 카. 그리고 카나. 카다. 이 카다이. 좋아. 카다이. 카다이카. 이카 카다이카. 고 하다이카 카다이카고. 너가 지어낸 새로운 이름이야. 카다이카고. 이건 몇 점? 30점. 엄청난 점수입니다. 30점. 무난하게 미션을 잘 해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난독증에 대한 의심을 좀 받았던 시간대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난독증이 있어서 아이가 그리듯이 그림처럼 흉내만 내는 정도였다 이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유추가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게 뭔지 알아? 곤봉을 부리는 주문이야. 사이카 라이카 힘내라 꼬리곤봉. 사이카 라이카 힘내라 그리고 뭐? 그렇지. 여기다. 한글은 결국 반복 학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반복 학습을 그냥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글씨 써 이것보다는 사이카 라이카 좀 이렇게 주문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높다라는 사실. 4. 이 공부. 그렇지. 오, 화이팅.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안 어려워? 아이가 느끼기에 한글도 나의 영역일 수 있겠구나 라는 감각을 심어주는 작은 말들 매우 중요합니다. 다 쓸 수 있어? 야, 쓸 수 있네. 20점. 자, 여기는 새로운 주문이야. 크게 얘기할 때마다 점수가 생겨. 사이 카카카 그렇지. 한 번 더. 사이 카카카 그렇지. 10점. 삐져. 삐져. 강해져라 돌판. 자, 이 상황이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는 본인이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믿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못 읽는 글씨도 한 번씩 읽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 간판을 읽으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한글을 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조금만 하면 쓸 수 있는 아이였구나 라고 자신을 믿게 만드는 것, 한글에 대한 즐거운 감정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핵심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으아! 그러면 골판지가 엄청 커지. 그러면 날아다닐 수도 있어. 이거 읽을 수 있어? 이제? 사 2 카카카 그렇지. 사이 카카카 그렇지. 바로. 사이 카카카 맞아, 그거야. 얘는 이것도 읽을 수 있어? 아까. 사이 카네 너 잘한다. 자, 이걸 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즐거워하니까 한 챕터 더 하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나는 분 혹시 계셨나요? 자, 오늘 수업의 마무리는 이렇게 반드시 약속이 지켜지는 걸로 끝이 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약속을 오늘 지키지 못했다라면 오늘 한 글자 더 가르치는 것에 성공할 수 있겠지만 다음 수업에 아이가 더 이상 선생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끝. 구한 공룡.
사이칸이야. 너는 뭘 해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다. 이거 선생님이 선물로 줄 테니까 나중에 더 구해봐. 응? 자, 이거 갖고 엄마한테 가자 이제. 자, 이번 수업 어떠셨나요? 심각한 학습 거부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검사조차도 거부하던 아이가 막상 우리가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지키고 나니까 이렇게 즐겁게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의 교훈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이런 친구들 가르칠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수업이 전반적으로 저랑 수업을 할 때는 큰 문제 향상이 일어나지 않고 잘 끝이 났는데요. 그 배경에는 첫 번째, 아이가 카메라에 대한 동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걸 밝혔을 때 사실관계 확인하고 정확하게 아이한테 동의를 구하는 모습 등의 신뢰를 지키는 모습들이 이번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녹화 그만해 너. 오늘 녹화하는 건 모르고 왔어? 모르고 왔어. 모르고 왔어? 형한테 오늘 촬영 얘기는 안 하셨나요? 네. 형이는 이거 괜찮아 안 괜찮아?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세요. 이거는 모자이크 된 대로 해줄게. 이거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학습 거부증을 보일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최선의 선생님과 같이 재밌게 수업을 할지는 어쩌면 이런 영역에서 갈리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업하는 친구가 자기결정권 침해에 조금 더 민감한 기질이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이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아이와 한 약속을 지키는 거, 그리고 최대한 어른들이 결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결정된 바를 전달할 때는 성의껏 전달하거나 작게라도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주는 것, 자, 이런 작은 요소들이 이 아이를 수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요, 한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은 종종 내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 영역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한번 들고 나면 그 영역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다시는 시도하지 않고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거나 응징하는 것으로 학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가 한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직전까지 굉장히 많이 회피를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는 아이는 한글을 못하는 아이, 교정해야 되는 아이, 고쳐야 되는 아이,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을까요? 아동이 그걸 못 느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약간 난독증일 수도 있으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제는 하다 못해 선생님께서 1학년 아이들과 합쳐서 남아서 공부를 따로 한다. 아이는 그걸 여실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이가 한글을 거부했던 것은 어른들이 해줬던 그 반응에 대한 방어기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대신에 딱 한마디만 보여. 자, 준비됐나? 저는 반성을 할게요.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에 조금 다른 프레임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친구들한테 지금 당장 한글을 읽고 쓰게 만들어오는 지식 자체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이가 이것을 좋아하고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보다 이곳에서 빛날 수 있어 라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이 자존감은 말로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작은 성공을 반복할 수 있게끔 경험을 관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야, 그러면 불타지 엄청 커게. 그러면 날아다닐 수도 있어. 가가가! 이렇게 한 번만.
세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다가 약속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활동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환의 시간이 조금 걸릴 때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거는 사실 아이 마음이지만 우리도 좀 공감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드라마를 실컷 보다가 이제 나와서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있잖아요. 갑자기 바로 되지 않습니다. 전환할 때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이런 여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주고요. 아이가 막상 해야 될 것을 회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 너무 칼 같은 기준으로 아이와 승부를 보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조금 더 나눠서 밟는다는 느낌으로 아이 마음을 들어주고 하지만 해야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자석을 살짝 그러면 옆으로 하고 싶은데.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수정해줄게.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은 이거야. 근데 이거 강아지 못하다. 일단 이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엄마 갖다 드리고. 아이에게 충분히 들으면서도 단호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룡 보여줄 거야? 가스토리스 가스토로니스. 그 다음은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 기어 니은, 니은 니은, 가스토. 그 사람의 이름에서 아침, 보자. 그렇지. 바람, 삼식점, 백들. 퍼졌어. 한 번 더 외쳐주세요. 잘했어. 최고. 제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부터 한글을 썼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진정은 남는 것은 나는 어린 시절에 나 자신을 유능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믿었는가 믿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게 남는 것들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